악의 꽃은 떡밥이 많은 드라마인데요. 택시기사 박경춘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텀블러를 부각시키며 미리 시청자들에게 힌트를 주며 이게 이렇게 쓰여졌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떡밥이 되는 것들 아니면 맥거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봤는데요. 이것은 이거다 라는 영상보다 아직 풀어지진 않았지만 의문이 드는 떡밥들을 정리하는 영상, 퍼즐의 조각조각들을 던져주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나눠보려고 해요. 재미로만 즐겨주세요. 댓글을 보던 중 두중님 리뷰 보면 친구랑 수다 떠는 기분이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말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수다쟁이 두중이 딱 걸린 느낌? 조금이나마 친근함이 전달된 것 같았다고 할까요? 그럼 이제부터 Here we go! 아버지에 관한 떡밥. 첫 번째, 차지원이 도연수의 사진을 확보하러 가면서 한 말입니다. 왜 자살을 한 거지? 도민석은 자살만 안 했어도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을 건데 이 사건이 도민석 자살 사건 수사하다가 터졌잖아. 자살은 맞을까? 나머지 왼쪽 손톱들은 어디 있을까? 누군가랑 나눈 건 아닐까? 가령 자기 아들이랑. 이 대사에서 느낀 것은 도민석 자살 아니야. 그리고 공범이 손톱 갖고 있어 였습니다. 이 대사는 생각할 부분이 많은 대사인데요. 다음 대사와 함께 연결해 볼게요. 상속된 게 처리 안 된 도민석 재산이 확인된 것만 9억 됩니다. 하주주택, 가격리 공방, 해안의 별장까지. 땅은 처분했는데 건물은 그대로인 건 뭐죠? 마치 도연수에게 피신처를 남겨두신 것 같아서요. 이 두 대사에서 도민석의 집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엄마인가? 도민석이 살아있다는 설정은 아니기를. 이 부분은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택시기사 안의 정미숙 사건으로 도민석에 대해 뭔가가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이 대사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민석이 살인을 했고 공범이 아들이라는 이야기에 김무진은 괴담이라고 했었는데요. 혹시 그 공범이 김무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캠코더 속 찍힌 도연수의 모습을 보면 도연수와 친했던 걸 알 수 있고 아버지가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앞장서서 도연수를 괴롭혔던 거는 뭔가 갑작스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신의 첫사랑 도혜수의 동생인데 말이죠. 그리고 아빠가 알면 큰일 나 라고 말했던 도혜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업실에 들인 사람이 김무진이었고 가족을 제외한 도민석의 지하실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도 김무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작가라면 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름 돋게 반전이 되는 인물이 바로 김무진과 형사가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현우 배우는 연기파 배우로서 반전이 있을 시에 그 반전을 극대화시켜줄 몰입감 있는 연기력을 지닌 배우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떡밥이 너무 약해. 오늘 더 보여주겠죠? 두 번째, 진짜 범인은 백만우와 찐 백희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재였던 찐희성의 방을 보게 되면 유독 수학 관련 상장이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학교 때까지의 상장만 있고 고등학교 상장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시점을 알릴 만한 단서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인을 한다는 설정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생각했던 게 어릴 적부터 수학 영재였던 찐희성이 부모의 기대와 압박을 못 이겨서 살인을 저지르고 불의의 사고로 혼수 상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백만우가 살인범이고 백희성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도민석의 공범은 백만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1화 때 사건에 이 가족과 차지원 가족을 대입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4화까지 나온 시점에서 저는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피해자 엄마이자 피해자 아내라고 했었죠. 아들이 죽다 살아나서 범인을 아버지로 지목했는데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만 강조해. 일이 이 지경까지 되었으면 분명 조짐이 있었을 건데 어쩜 그리 백지 상태일 수 있지? 회피하는 건지 은폐하는 건지 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돌려보니까 차지원이 이 사건을 백희성에게 이야기했을 때 백희성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그래서 도민석의 가족 이야기와도 대입을 해봤습니다. 도민석이 살인범인 걸 제일 먼저 안 건 도연수라 가정하고 도연수의 어머니는 우리 가족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살해당한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조금 더 비슷한 상황은 지금의 찐희성 가족입니다. 가족을 속이고 있는 아버지, 이 사실을 아는 아들, 아무 문제 없다는 어머니, 이 상황을 대입해 볼 때 연쇄살인범은 백만우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아들 찐희성은 아버지 백만우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고 어머니 공미자는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듯이 행동하고 있죠. 찐희성이 깨어나면 범인은 우리 아버지다 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찐희성 가족과 이렇게 1화 에피소드 때에 나온 가족의 상황과 너무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연쇄살인이 멈춘 이유도 아들 찐희성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이 부분은 천재 찐이성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상과 트로피로 도배한 것과는 다르게 고등학교 때에만 상장이 없었던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백만우의 만행이 자신의 아들에게 발각이 되자 비로소 멈췄던 게 아닐까요? 백만우의 이름도 그렇게 지은 건 현재 겉으로는 존경받고 평판이 좋은 삶과는 다르게 그의 진짜 인생은 거짓됨을 나타내는 복선 같은 이름처럼 느껴지네요. 그의 이름이 만우절 느낌이 나는 건 기분 탓? 도민석의 공방도 백희성과 비슷하게 1층은 공방, 2층은 딸 작업실, 지하에는 뭔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을에 갔을 때 구슬하는 장면에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안 나왔었죠.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왜 생긴 건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알겠고 떡밥, 그림자. 남편 그림자만 보고 다 안다? 김무진의 아파트에서 백희성의 그림자가 보이지만 해가 넘어가며 곧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다음번에는 차지원에게 백희성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연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차지원은 남편의 그림자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녹음기. 김무진이 박경춘에게 맞고 녹음기를 할머니 방에 흘렸습니다. 이 녹음기는 백희성이 녹음 파일을 전부 삭제했는데요. 앞으로 이 녹음기가 어떻게 쓰일지 궁금하네요. 목걸이. 김무진이 백희성의 공방에 온 이유는 도혜수의 목걸이를 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백희성이 누나 목걸이 네가 왜 가지고 있냐?는 물음에 김무진은 얼버무리며 깨끗하게 수리해서 팔아먹으려고 라고 말했는데요. 도혜수의 목걸이 때문에 김무진과 백희성이 만나게 되었고 이 목걸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네요. 캠코더. 김무진이 찍은 지하실 캠코더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백희성의 대사에서 보면 그때 네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연쇄살인은 그 시점에서 끝났을 거야. 몇 사람을 더 죽인 거냐? 그 영상 자주 보나 봐. 그 상황을 되새김질하면서 막 흥분해? 라고 했었죠. 김무진이 과거에 범죄를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를 도운 적이 있는 그 증거 영상일까요? 캠코더에 대한 힌트는 두 가지뿐이라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잉어 문양의 핸드폰 고리. 잉어 문양의 액세서리 때문에 남순길과 박경춘이 서로 도연수와 엮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수는 어떻게 택시기사의 아내가 가지고 있던 잉어 문양의 폰 고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시계줄. 백희성이 생일에 차지원이 선물로 준 시계줄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요. 5화 예고편에서는 남편이 납치된 걸로 아는 것 같았는데 이 부분도 궁금하죠? 백희성의 가족. 진짜 백희성은 왜 혼수 상태일까요? 그리고 아버지 백만우와 어머니 공미자와 백희성은 어떻게 된 걸까요? 백희성이 차에 치였을 때 운전자가 공미자나 백만우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집이 너무 넓다. 단둘이 살기엔 집이 너무 커. 백희성은 단둘 아니잖아요. 라고 합니다. 진짜 백희성이 살아있는 거라는 도현수. 앞으로 이들 가족의 스토리도 궁금해집니다. 드중이와 함께 여러 떡밥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악의 꽃은 이렇게 여러 떡밥들을 흥미롭게 보여주는 드라마죠. 제가 언급한 떡밥이 있으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5화에선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됩니다. 이상 드중이는 5화 리뷰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